아시아 전역에서 가장 강력한 3대 공군을 보유한 나라는 어딜까? 원제는 수입 호스트바노미이지야. 2011년 5월 17일 미국방 전문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 거대한 흐름으로 흘러가는 정치, 경제, 군사적 상황 속에 개인의 힘이란 것은 정말 보잘것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인식과 이해가 합쳐지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군사 분야에 대단한 이해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아니며 다른 사람보다 영어를 조금 더 많이 공부해왔을 뿐입니다. 따라서 해외에 있는 전문가들이 우리와는 다른 시각으로 서술한 여러가지 관련 전문 지식들을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편하도록 동영상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반드시 앞으로 쓰일 때가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하면서요. 70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할 이야기는 바로 아시아 전역에서 가장 강력한 공군을 보유한 나라가 어딘지를 분석한 미국 국제정세 및 밀리터리 전문지 내셔널 뒤에 2015년 5월 17일 기사 내용입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공군 KTF는 아시아 3대 공군 여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사 내용 중 결론 부분에 대한민국 공군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잠깐 나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영어를 읽고 분석하는 일이다 보니 직업병처럼 글쓴이의 진짜 의도를 담은 단어나 어구를 찾는 습관이 있습니다. 기사에 대한민국 공군을 평가하면서 파운드 포 파운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무기나 화폐 단위로 쓰이는 파운드인데 언뜻 이해하기가 어려운 표현입니다. 파운드 폴 파운드라는 표현은 권투나 격투기에서 체급을 따지지 않고 순수하게 격투가들의 능력을 평가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즉 대한민국 공군의 순수한 전투력은 매우 높은 편이지만 체급 때문에 3위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결국 우리나라 공군도 체급을 높여야 훨씬 더 경쟁력이 생긴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먼저 기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객관적인 기사 내용은 노란색 글자로 주관적인 개인적인 의견이나 보충 의견은 하얀색으로 표시됩니다. 공군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의 정치계를 좌우했던 많은 갈등들 속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한국전쟁에서부터 베트남 전쟁,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간헐적인 군사적 충돌에 이르기까지 공군은 전쟁의 양상을 변화시키고 전쟁을 끝낸 이후 강화 조건을 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어왔다. 하지만 능력이 있는 공군이 되기 위해서는 겉보기에 번지르르하고 화려한 전투기 그 이상의 것들을 필요로 한다. 전략적 전술적으로 필요한 부대 및 장비의 공수를 언제든지 제공해 줄 수 있는 수송기와 제공 영업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지속할 수 있는 공중조기 경보기의 박스도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전투기를 계속 영공에 띄울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해 줄 수 있는 방위산업적 기반도 필요하다. 이 기사에서는 하늘에 전투기를 비롯한 군용 비행기를 띄울 능력이 있는지, 일단 하늘에 띄워놓은 비행기들이 지속적으로 잘 날 수 있도록 관리할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뢰할 수 있는 군수품의 공급 및 조달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지라는 맥락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능력 있는 3대 공군을 살펴보기로 한다.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이 30년 전 인민해방군 공군에게 부는 거대한 규모를 자랑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볼품이 없었다. 보유하고 있는 엄청난 수의 요격기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기종들이 대부분이었고 공군의 핵심 그룹인 전투기 조종사들의 훈련 수준 또한 형편없었다. 당시 중국의 항공산업계는 3세대 전투기를 생산해내는 것조차 어려울 지경이었다. 여기서 3세대 전투기란 형상된 공대공 미사일이 개발되면서 기동성보다는 미사일 레이더 같은 항공전자 장비에 중점을 두고 개발한 전투기를 말한다. 예를 들면 F-4 팬텀이나 미국 21 미그 23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중국은 현재 600개 이상의 4세대와 4, 5세대 전투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규모의 요격기와 타격 항공기에 의해 보완되고 있다. 중국은 제210과 제211을 포함한 대부분의 군용 항공기를 자체 생산해내었으며 제120과 제231 스텔스 전투기를 포함하는 새로운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에 매진하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 PAF는 또한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 대형 공수기 및 전술 공수기 그리고 공중조기 경보기 비행대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인민해방군 공군은 그들의 공중 급유 능력을 급속히 증가시켜 왔고 그 결과 중국의 제공권 작전 범위는 국경에서부터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까지로 확장되었다. 게다가 인민해방군 공군은 중국을 적대시하는 나라의 군용 항공기에 대한 대응책을 개발하는 등 더 한층 훈련을 강화시켰다. 현재 중국 인민해방군 파일럿들은 10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비행하며 어떤 때에는 미 공군의 파일럿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조종실에서 보내기도 한다. 물론 중국 산업은 자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방산품 품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엔진에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또한 중국의 군산복 합체는 정당한 수단을 통해서든 지저분한 수단을 통해서든 해외 기술을 도용하는 방식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기체 조종사 및 산업적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중국은 현재 아시아 항공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이다. 인도 공군의 냉전 기간 동안 인도 공군 IF는 소련 연방의 항공기들을 제대로 활용할 줄 알았던 몇 안 되는 공군 중 하나였다. 덕분에 인도는 파키스탄과의 여러 전쟁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인도는 소련 연방의 기술을 영국에서 건너온 훈련 및 관리 시스템과 결합시켰고 그 결과 파키스탄 공군의 항공기들이 도전해왔을 때 상대적으로 잘 준비된 상태로 운전할 수 있었다. 2004년과 2009년 사이에 진행된 4번의 커피 인디아 훈련은 인도 공군 파일럿들이 여전히 그들의 우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다양한 전술을 사용하여 가까스로 미 공군이 보여준 최고 수준의 전투력과 맞붙어 싸울 수 있었다. 심지어 당시 미 공군 스태프가 훈련에 F-22 투입을 진지하게 고려했을 정도로 인도 공군은 매우 효과적인 전투력을 보여주었다. 인도는 4세대 및 5세대 전투기 300대를 운용 중이며 엄청난 수의 미그 21 비행대가 이를 보완하고 있다. 공중 지원 측면에서는 대략 200에 대해 강력한 지상 공격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규모 공수 임무 관리를 위해 맥도날드 클래스의 10만 시절 대형 수송기를 인수함으로써 인도 공군은 또한 병력 및 물자 수송이라는 공군의 중요한 보조 임무 능력을 더 한층 강화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인도 공군은 현재 상당한 수준의 공중 급유 능력 및 공중조기 경보기 활용 능력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인도 공군에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인도가 러시아와의 수호이 57 파파 프로젝트에 쏟아부은 시간과 자금이다. 수호이 57 파파 5세대 전투기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개발 초창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하여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 하나는 프랑스가 만든 다소 라팔 전투기를 구매하는 문제와 관련된 분쟁이다. 수년간 인도 무기 조달 시스템을 다루어 보려 노력했던 프랑스 정부는 절망감과 동시에 분노를 느끼고 있는 듯하다. 인도 공군이 다수의 라팔 전투기를 제공받는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인도 공군의 질과 신뢰성은 크게 향상될 것이 분명하고 만에 하나 러시 아 5세대 전투기 수호이 17-8발을 러시아로부터 조달받는데 실패할 경우라도 프랑스에서 신뢰할 수 있을 지원 관계를 계속해서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일본 항공자위대 제2의 스티아 일본 항공자위대 JSTF는 1954년 제2차 세계대전 후 평화조약에 의해 위임된 준군사 기관이 일본 자위대의 공군집으로 설립되었다. 수십 년 동안 일본은 스스로가 지니고 있던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미국이 제공한 일련의 전투기 기체에 결합시켜 강력한 군대를 형성해왔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현대적이고 기능이 뛰어난 항공기를 잘 갖추고 있다. 300대 이상의 4세대 전투기 F-2 및 4, 5세대 전투기 F-15들을 운영하고 있고 구형 전투기 F-4 팬텀에 의해 보강되고 있다. 이 전투기들을 지속적으로 공중에 유지시킬 수 있는 공중급유기 비행대와 더불어 대규모 공중조기 경보기 레이더 블루 비행대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일본 항공자위대는 세계 공군 중에서도 그 수준이 높다는 명성도 지니고 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정기적으로 아메리칸 레드 플래그 훈련에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대한민국 공군과 합동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최근 일본 항공자위대의 운영 속도는 냉전 시대의 그것을 훨씬 넘어서고 있는데 이는 북한, 러시아, 중국의 도발로 인해 긴장을 늦출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일본의 무기 조달 프로그램이 항상 순조롭게 진행되었던 것은 아니다. F-16을 일본식으로 개조하려 했던 야심찬 애프터 프로젝트는 F-16보다 성능은 약간 향상되었지만 제작하는 데 훨씬 더 많은 돈을 들어가게 만들면서 가성비 좋은 전투기를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 비록 국방비가 해외로 지불되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일본은 또한 F-35 합동 타격 전투기를 대량으로 구매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 기사는 F-35 구매가 일본 항공자위대의 준비 태세와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다루지 않기로 했다. 최종 결론. 판세 나라 이외에도 여러 다른 강력한 나라의 공군들이 아시아 태평양의 하늘을 비행하고 있다. 체급을 무시하고 순수한 전투력만을 놓고 본다면 대한민국 공군은 여기 나열된 그 어떤 나라의 공군보다 강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한민국 공군은 국내에서 진행 중인 최첨단 5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가 여전히 부족하고 공중 급유 능력도 제대로 개발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일 점은 만약 상당 부분 전력이 태평양에 파견되어 있는 미 공군을 포함하여 아시아 주요 국가의 공군력을 생각해 본다면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공군력을 보유한 세 나라라는 목록은 아마도 처음부터 다시 쓰여져야 할 것이다. 이상 2019년 5월 17일에 미국 국방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서 게재한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사가 공군력의 체급은 단순히 전투기가 많다고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 점을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기사는 대한민국 공군의 부족한 점으로 첨단 5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의 부재와 공중급유기 운영 능력 및 공중조기 경보기 수량의 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K-플렉스를 개발하고 있음에도 5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가 없다고 평가받는 부분은 좀 억울하긴 해도 현재 FX가 5세대 전투기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 엄밀히 따지면 아직 5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는 시작되지 않은 셈이다. 좀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아시아 공군력 3대 국가로 선정된 중국, 인도, 일본의 경우 각자 5세대 전투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